자, 이제 공학수학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되게 어려운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가 아이겐 벡터들을 n개의 아이겐 벡터가 있다, 3개의 아이겐 벡터가 있으면 그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칼럼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 행렬은 오사고널 행렬입니다. 자, 그걸 지금 좀 보일 건데요. 왜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이 i가 그 아이겐 벡터들이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 B의 아이겐 벡터인데 그 중에서도 크기를 1로 한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벡터라고 하면 우리가 x의 i하고의 트랜스포즈는 무조건 1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딴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x의 첫 번째 아이겐 벡터하고 두 번째 아이겐 벡터를 첫 번째 아이겐 벡터를 내적하면 1이고 내적을 했다는 건 앞에 걸 트랜스포즈 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거하고 두 번째 아이겐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에 뭐 세 번째 아이겐 벡터하고 두 번째 아이겐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되고 이런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자, 그럼 요 팩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그젠플 하나 풀어볼게요. 이게 이그젠플 뭐 숫자부터 먼저 보고 합시다. A를 5, 3, 3, 5라고 합시다. 이거 여러분들 풀어보면요. 첫 번째 아이겐 밸류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1이 나오고요. 두 번째 아이겐 밸류는 2가 나옵니다. 뭐, 아니, 교수님이 진짜, 어? 작은 것부터 이렇게 쭉 차례로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거에 첫 번째 아이겐 벡터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1, 1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아이겐 벡터는 여러분들 풀어보면 금방 알아요. 1, 마이너스 1 혹은 뭐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벡터로 나타내면 노멀라이즈 된 크기를 1로 한 이 놈이라는 게 크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노멀라이즈드라는 말이 있으면 크기가 1인 이런 뜻이에요.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벡터를 벡터로 표현을 하면 첫 번째 아이겐 벡터는 루트 2분의 1에 1, 1. 두 번째 아이겐 벡터는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렛 해가지고 Q를 잡아요. Q라는 행렬을 첫 번째 아이겐 벡터 루트 2분의 1에 1 루트 2분의 1 요게 뭐냐면 x1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겐 벡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잡아봐요. 여기 되겠죠? 그러면 Q 트랜스포즈는 뭘까요? 그러면 Q의 트랜스포즈는 여기 다이아고널은 그대로 있고요. 요거 두 개 자리를 바꾼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이렇게 아닙니다. 이거는 잠깐만, 1이 여기 있고 1 x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거꾸로. 미안합니다. 요거를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벡터를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건 요런데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x1에서부터 이게 x1이고요. 요게 x1과 x2가 오른손 법칙을 만족하도록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해도 나오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Q 트랜스포즈에 Q를 계산을 하면 요거는 안 나오지. 잠깐만. Q 트랜스포즈에 그렇지 미안해요. 요거를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 오른손 법칙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이겐 벡터들이 그냥 내가 x1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x1하고 x2가 이게 오른손 법칙을 만족하게 잡으면요,
그러면 Q 트랜스포즈 Q,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본 Q 트랜스포즈 Q하고 Q 트랜스포즈가 전부 아이덴티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만 해볼까요? 예를 들면 루트 2분의 1 Q 트랜스포즈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고 이게 Q고요. Q 트랜스포즈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죠. 자, 우리가 요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루트 2. 이렇게 이건 2분의 1, 요것도 2분의 1 하니까 여기는 1이 나오겠죠.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해도 나오긴 나오겠네. 이거를 굳이 요렇게 오사고날하게 안 잡아도 오사고날하게 안 잡, 요 차례를 바꾸지 않아도 나오긴 나올 것 같네. 근데 하여튼 뭐, 그냥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왜냐면 항상 나중에 우리가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것들 할 때 항상 XYZ 1, 2, 3를 Q 벡터를 만들 때 오른손 법칙을 만족하게 1 다음에 1 다음에 2가 되도록 이렇게 1 다음에 2가 되도록 그 다음에 3가 있으면 그거의 수직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연습을 좀 잡아 해봐요. 그렇게 하면 여기가 1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요렇게 하면 0이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그젠플이었고요. 좀 더 제너럴한 케이스를 한번 보죠. 인 제너럴 일반적으로 우리가 Q를 우리가 x1, x2, xn 오사고날 이건 서로 이 x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의 i는 i번째 노멀라이즈드 크기를 1로 만든 아이겐 벡터예요.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Q 트랜스포즈에 아이고 벡터를 내가 벡터처럼 쓰네. Q 트랜스포즈에 Q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Q 트랜스포즈는 얘가 칼럼 방향, 그 로우 방향으로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n 번째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칼럼 방향으로 다시 Q니까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n 번째 벡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곱하면 자, 첫 번째 엔트리는 뭐가 되나요? 첫 번째 엔트리는 우리가 이 요놈하고 요놈을 곱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엔트리는 뭐예요? x1의 트랜스포즈의 x1. 두 번째 엔트리는 요거에다 요거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 컴포넌트는 x의 1의 트랜스포즈의 x의 2.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은 뭘까요? 얘하고 얘가 곱해진 거겠죠. 그러니까 x1의 트랜스포즈의 x의 n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x2의 트랜스포즈의 x의 1 이렇게 되다가 뚜룩 될 거고 마지막은 볼까요? x의 n의 트랜스포즈의 x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냐면 얘하고 얘가 곱해진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뭐가 될까요? x의 n의 트랜스포즈의 x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파란색으로 된 요것들 요것까지는 전부 뭐예요? 1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뭘까요? 요거는 0 요것도 0 왜냐하면 서로 다른 벡터잖아. 뮤철리 오사고나라니까 서로 다른 벡터들을 가지고 하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는 거예요. 1 뚜루룩 1 나머지는 전부 제로인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Q 트랜스포즈 Q가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정방행렬이니까 Q가 그 말은 Q의 인버스가 Q의 트랜스포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두 개를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는 걸 인버스라고 잡았으니까 그 말은 또 거꾸로 뭐냐면 Q 트랜스포즈도 아이덴티티라는 얘기죠. 왜냐면 인버스는 우리가 정방행렬의 역행렬은 우리가 앞에다 곱하든 뒤에다 곱하든 다 똑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 스택에서는요 섹션 7.5가 되는데요 대각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뒤로 보내던 뒷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대각화. 자, 대각화라는 건 영어로 이제 다이애고널라이제이션인데요. 어떤 행렬을 이거를 이렇게 씁시다. 이제 for a real symmetric matrix A에 대해서 let Q Q를 뭘로 보냐면 아이겐벡터, 노멀라이즈 된 아이겐벡터들을 이렇게 집어넣은 걸로 봐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봅시다. 컬럼으로 집어넣은 거라고 하면 그러면 then 요게 성립을 해요. Q의 트랜스포즈에다가 A에다가 Q를 곱하면 람다라는 게 됩니다. 이때 람다는 뭐냐면 where 람다라는 거는 람다 1, 람다 2, 람다 n을 다이아고널 넣고 나머지는 전부 0인 거.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쓰면 우리가 다이아고널, 우리가 옛날에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배웠죠? 람다 1, 람다 2, 람다 n 이렇게 다이아고널만으로 이루어진 행렬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이아고널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하겠어요? 대각선화, 이게 대각행렬이니까 대각화 혹은 다이애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 프로세스가 바로 다이애고널라이제이션입니다. 이게 만약에 근데 우리가 근데 요거는 거꾸로 보면 양변에 또 여기다가 양변에 Q하고 Q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Q 트랜스포즈 A의 Q는 이거 거기에다 Q 트랜스포즈 양변에 Q 트랜스포즈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 봅시다. 빨간색으로 Q하고 Q 트랜스포즈. 그러면 우변에도 뭐가 돼요? Q하고 Q 트랜스포즈가 람다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뭐가 돼요? 아이덴티티. 그죠? 얘도 뭐가 돼요? 아이덴티티. 우리 방금 전에 배운 거잖아요. Q라는 행렬은 오사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Q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Q 이게 전부 아이덴티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예요? A는 Q의 람다의 Q 트랜스포즈.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좀 보통 다른 식으로 쓰기도 하지만 요거는 일종의 이 A를 아이겐밸류하고 요거는 Q는 아이겐벡터잖아요. Q는 아이겐벡터고 그죠? 이거는 아이겐벡터고 람다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이겐밸류로 나타내졌죠.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만 가지고 A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펙트럼 있잖아. 스펙트럼 영어로 우리말로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아이겐벡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나트륨 원자를 태우면 뭐 노란빛이 난다. 뭐 그러면 우리가 그 이 안에 뭘 태웠을 때 노란빛이 나면 나트륨 원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그 아주 핵심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뭐였어요?
어떤 행렬의 변환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잖아.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수학에서 스펙트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대부분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는 거는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행렬을 나눈 거죠. 디컴포지션 시킨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위에 요게 성립하면은 요게 성립하면 밑에도 성립하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그 증명은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증명은 이제 프루프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 프루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요. AX는 람다 X에서 시작을 합시다. 그럼 우리가 let 해가지고 람다 I and x의 I be an eigenvalue 하고요 and eigenvector라고 합시다. ith eigenvalue하고 eigenvector예요. 당연히 i는 1부터 n까지 하는, 물론 우리는 보통 3, 2 뭐 이런 데에 관심이 있지만 하여튼 뭐 n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쓸 수 있죠. a의 x1은 람다의 1의 x의 1, 그죠? a의 x의 2는 람다의 2의 x의 2, 뭐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어요. a의 x의 n은 람다의, 이거 정의죠. 왜냐하면 람다하고 x가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니까. 이거 글자가 이상하게 나왔네.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내가 x의 1, 요거를 그냥 다르게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rewriting collectively 다 섞어 가지고 한꺼번에 한번 나타내 보면, 리라이팅 하는데 컬렉티브하게 리를 전부 다 써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적어 보세요.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에다가 첫 번째 칼럼을 곱하면 어떤 행렬의 첫 번째 칼럼, 행렬과 행렬의 곱에서 이 첫 번째 칼럼은 앞에 있는 행렬하고 첫 번째 칼럼을 곱해서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칼럼은 앞에 행렬하고 두 번째 칼럼을 곱해서 여기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행렬하고 n 번째 칼럼이 곱해지면 마지막 칼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행렬의 곱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렬의 곱을 잘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앞에 있는 행렬에다가 첫 번째 칼럼을 곱해서 요 칼럼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행렬의 곱을.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좌변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Q입니다. Q. 그죠? 그리고 요거는요. 우변은 또 어떻게 쓰일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람다 다이아고널 행렬에다가 Q로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Q 람다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투게더 같이 써보면 뭐냐면 그럼 같이 써보면, 다시 말해서 이게 AQ에 람다 Q, Q 람다 이렇게 쓰면 되죠. Q 람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양변의 Q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양변의 Q 트랜스포즈를 앞에다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와요? 람다는 Q
Q 트랜스포즈에 A의 Q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Q를 Q 트랜스포즈를 뒤에다 곱하면, Q 트랜스포즈를 뒤에다 곱하면 우리가 뭐가 나와요? A는 Q 람다 Q 트랜스포즈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요 식에서 뽑아낸, 이 식은 딴 게 아니고 그냥 AX는 람다 X죠. 이 식을 그냥 쓴 거예요. 그거를 그냥 행렬을 여러 개 한꺼번에 쓴 다음에 이거를 Q 벡터로 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디컴포지션을 매트릭스, 우리가 행렬의 매트릭스 디컴포지션 지금 뭘 배웠어요? LU 디컴포지션을 배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뭘 배웠어요? A는 Q 람다 Q 트랜스포즈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그젬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EX 다이애고널라이제이션의 이그젬플이에요. A는 예를 들면 2, 2, 1, 1 시메트릭 행렬이에요. 굉장히 쉽죠? 자, 요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람다는 람다 1은 1이 나오고요, 람다 2는 3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는 우리가 크기를 1로 맞췄을 때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1, 1, 그리고 루트 2분의 1에 x의 2는 루트 2분의 1에 1, 1 서로 옵사건을 해야 되니까 하나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거 숫자가 정확하게 안 보이죠? 하나가 아이겐 벡터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다른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요거하고 제로 0이 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역시 여기도 우리가 한번 그려봐야 돼요. x1이라는 거는 뭐냐면, x1이라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방향으로 가고 플러스 1방향으로, 요게 x1이네, 그죠? 요게 x1이 되고 마이너스 1, 1 그 다음 요게 x1이고, 그 다음에 x2는 뭐예요? 1, 1. 자, 이렇게 놓으면 오른손 법칙이 안 되죠. 오른손 법칙은 x1 다음에 x2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뒤집읍시다. 그럼 뒤집으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요. 여기를 1 마이너스 1 이렇게 뒤집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가 x1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x1이 되고 여기는 x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이거는 2D에서는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은데 NG를 가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나서 보면 우리가 여기 이거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가 방금 전에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어요? Q 람다 Q 트랜스포즈 여기 적어놨잖아. 그럼 Q 람다 Q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 봅시다. Q는 뭐예요? Q는 여기 이러면 Q는 뭐냐면 루트 2분의 1 아예 빼버릴게요. 1 마이너스 1, 1, 1이에요. 그 다음에 Q 트랜스포즈는 당연히 고고의 트랜스포즈 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별로 쓰지 말고, 람다는 어떻게 되나요? 람다는 첫 번째 아이겐 벡터 1, 두 번째 아이겐 벡터 3, 0, 0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A를 한번 디컴포지션 해볼까요? Q 하면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1, 1, 마이너스 1, 1, 람다는 1, 0, 0, 3, 그 다음에 Q 트랜스포즈 루트 2분의 1을 또 곱한 다음에 Q 트랜스포즈는 1, 1은 가만히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는 여기 상수가 있으니까 2분의 1로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먼저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 요렇게
그러면 1. 그럼 여기 첫 번째 컴포넌트 1이고요. 두 번째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1,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봤다시피 요거 행렬하고 요걸 곱하면 첫 번째 칼럼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하면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또 3이 나와요. 그리고 이 2분의 1은 얘하고 곱해서 2분의 1이었던 거고 이제 요걸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1을 곱해요. 그럼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이거는 자, 요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1 더하기 3 하니까 4.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더하기 3 하니까 2.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3 하니까 역시 2.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1, 3하고 1하고 곱하면 3이니까 4. 그러니까 이거는 2, 1, 1, 2. 뭐예요? 어때요? A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A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뭘 본 거냐면 A가 Q 람다 Q 트랜스포즈가 됨을 우리가 보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사실은요, 이거는 그 행렬의 트랜스포메이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그거를 하기 전에 잠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거는 CF 리마크 할까요? 리마크 another form of the spectral decomposition. 그래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좀 다른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A가 Q 람다 Q 트랜스포즈인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엔트리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엔트리가 있고 전부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벡터들입니다. 요것들이 이렇게 있고 람다가 있고 그 다음에 Q가 있는데 이 람다 Q가 우리가 아까도 썼지만 여기 람다가 있고요. 다시 Q 트랜스포즈가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Q 트랜스포즈가 있죠. 요거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이게 다이아고널이기 때문에 이게 다이아고널 행렬이기 때문에 람다 1, 람다 2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는 그대로 가고요. 두 번째 것도 그대로 가고요. n 번째 것도 그대로 가고 대신 람다 1에 x1 이거 아까 우리 봤던 거죠. 사실은 람다 2의 x2 방금 전에 우리가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증명할 때 사실 했던 거예요. 람다 x n 이거는 n으로 써야 되겠네. n 요렇게 되면 그러면 요렇게 쓰고 나면 우리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then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행렬 A는 람다 1에 x에 x1의 트랜스포즈 람다 2에 x2의 트랜스포즈 람다 n에 xn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는 지금 보면은 옛날에 봤던 다이아직 프로덕트죠. x하고 x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행렬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이아직 프로덕트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쓰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쓰면 x1에 람다 1에 요거 다이아직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그걸 또 줄였으면 서메이션 i가 1부터 n까지 람다의 i의 x의 i의 크로스 프로덕트 다이아딕 프로덕트의 i 요렇게 요거는 다이아딕입니다.
다이에딕 프로덕트입니다. 다이에딕 프로덕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지금 거의 이제 다 됐어요. 선형대수의 핵심을 지금 사실 지금까지 다 한 거고요. 우리가 요거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주제로 다시 두 가지 주제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하나는 케일리 해밀턴 시어렘입니다. 케일리 해밀턴 시어렘을 우리가 아주 뭐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 텐데 켈리 해밀턴 시어렘을 조금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볼 거냐면은 모어 서클을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제만 지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켈리 해밀턴 시어렘. 이건 뭐냐면은 어떤 행렬이 있으면요, 그 행렬이 반드시 만족하는 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텐데 이거 이제 하이스쿨 버전부터 먼저 볼게요. 하이스쿨 버전.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성렬 안 배워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행렬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책에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행렬을 푸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켈리 해밀턴 시어렘을 이제 많이 가르쳐요. 하이스쿨 버전은 행렬 A가 A, B, C, D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행렬은 뭘 만족하냐면 이 식을 만족해요. 그러면 항등식이 존재합니다. 행렬에 대한 항등식이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A는 제로. 요런 항등식이 존재. 이 항등식이 이게 항등식입니다. 2A가 2x2면 반드시 이 식이 만족하는 거야.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이런 식이 있을 수 있을까? 언뜻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거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A에 대한 n차식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쉽게 1차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여기 왜 A라고 썼냐? 아이덴티티. 1차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 제목을 하나 더 쓸게요. and invariant. 자, 이 사실은 invariant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켈리 해밀턴 시어렘을 뭐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푸는 용도로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어렘입니다. 역학에서 특히 이제 구성방정식을 만드는 구성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그 물질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변형과 응력의 상관관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체역학 시간에 배웠던 훅수로 같은 거가 이제 구성방정식에 해당되는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요거 다음은 요거를 좀 더 증명은 좀 이따가 하고 어디다 써먹는지 볼게요. 몇 가지 이그젠플만 좀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 이그젠플. 사실은 뭐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써볼게요. 켈리 해밀턴 시어렘. 자, 어디서 써먹느냐? 예를 들어서 let 해가지고요. 응력이 어떤 응력이 텐서 함수 A의 함수라고 하자. A라는 행렬 혹은 텐서는 우리가 두 줄을 그냥 뜬 건데 행렬하고 똑같아요. 뭐 행렬이라고 씁시다 여러분들. 행렬 A의 함수다.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A가 스트레인이죠. 변형률. 그러면 most general form
of 어, 응력은 시그마죠. 시그마도 행렬이에요. 행렬. of 시그마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시그마는 이런 식으로 쓴 걸 거야. 뭐 예를 들면 A0의 아이덴티티 행렬이니까 A1의 A 이거 행렬을 그냥 이렇게 씁시다. 여기 우리가 역학을 쓸 때는 행렬에 두 줄을 그어서 이거 텐서로 부르니까 A2의 A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AN의 A의 N 쭉 이렇게 뭐 무한히 자꾸 넘기면 변형률에 대한 어떤 응력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 변수가 되게 많죠. 근데 올투게더 돌아가 보면 여기서 이제 케일리 해밀턴 시어렘을 써보면 2차식이 넘는 것들은 다 1차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 2차식이 넘는 건 다 1차식으로, n차식도 2차식으로 자꾸 나누고 그런 것들 다 또 1차식으로 나누면 이게 올투게더 뭐가 나오냐면 B0의 아이덴티티 플러스 B1의 A 같은 형태로 나타낼 거예요. B1, B2는 그냥 정해지는 건 아니고, 물론 B1하고 B2도 B0도 펑션 오브 A의 함수일 거고, B2도 펑션 오브 B1도 펑션 오브 A의 함수일 거예요. 하지만 하여튼 이 모든 게 이렇게 싱크 되는 거지. 이 형태로 나와야 돼. 왜냐하면 A가 2x2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역학의식을 뽑아낼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많은 방정식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3번째 시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켈리 해밀턴 증명을 할게요. 딴 게 아니고 다이애고널라이제이션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